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3년 8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에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어느 분이 그 개발 환경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이런 것도 한번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그, 개발 환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제 업무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편인데, 어,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아파치 데모를 이용을 해서,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뭐, 엔진엑스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또 만든 케이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제가 이제 먼저 하고, 혹시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그 엔진엑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만드신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한번 공유를 좀 했으면 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그 개발 환경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업무를 보는 부분에서 제 업무는 그 뭡니까? 그 기존에 그 5.6에서부터 8.2까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 PHP 버전이요. 그래서 이제 버전별로도 개발하는데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하나의 어떤 개발 환경에서 지금 이두 번째 여기 개발 업무 부분에 보시면은 어, 그 뭐죠? 단순한 어떤 사이트, 개발 어떤 사이트 개발에도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한 사이트, 대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앞에 호스트 명에 따라서 화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한 사이트 개발에도, 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라벨, 최근에 이제 라라벨을 이용을 해서 이제 대부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라벨을 이용을 해서 개발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파치 솔라를 이용을 해서 유지 보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유지 보수하는 그 환경에 맞춰서 어, 기존의 이제 운영 환경과 매우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구 조건이 갖춰져야 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도구를 구성을 해봤어요. 일단 이 개발 환경에서는 이제 도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크 환경에 부수적으로 이제 좀 필요한 개발 환경에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한 어, 우리 DNS 마스크, 그 다음에 아클릭 DNX 프록시와 같은 이 도메인, 로컬 도메인, 특히나 이제 그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도메인을 이렇게 동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도메인 유틸리티라 그래야 되나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필요합니다. 자, 도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라라벨로 이제 만든 것들은 그 7.4나 8.2로 이제 대부분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5.6으로 이렇게 이제 대부분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유지 보수하는 그 사이트도 5.6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5.6 관련해서 이렇게, 예, 도크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오피셜 이미지, 공식 이미지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ySQL 그 공식 이미지에다가 타임존 설정만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 타임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저는 별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 부분인데, 아까 이제 아파치 솔라를 이용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파치 솔라가 이제 검색 엔진이죠. 뭐 국내에서 알려진 것들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치 솔라입니다. 이 아파치 솔라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도크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환경에 맞게끔 이 도커 이미지를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PHP를 실행하기 위한 도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도커 이미지, 그 다음에 아파치 솔라, 검색 엔진 도커 이미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류가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 컨테이너, 특히 이제 그 PHP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 파일들이 있는데요. MySQL 어드민, 이거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웹에서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도구죠, 그죠? 그리고 SSL 키, 요거는 HTTPS를 위한 제가 그냥 요 오타 좀 있는데요. 그냥 자체 서명해서 이제 집어넣은 것입니다. 요즘은 그 HTTPS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연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가를 해 놓고요. 도크 파일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크 엔트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도크 이제 진입할 때 도크 실행할 때 한번 이제 실행되는 그런 이제 스크립트 파일이죠. 그리고 드러시라는 게 있는데, 이 드러시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잠깐 이렇게 소개돼서 붐을 일으켰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사라진 이제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드루팔이라고요. 이 드루팔 사이트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관리 툴입니다. 그리고 index.php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제 도커 이미지가 이제 실행이 되면 웹에서 그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하면 어떤 사이트가 있고 사이트는 이제 사용 가능한지 그런 이제 목록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정보와 함께 이렇게 표시해주는 일종의 이제 데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스크립트 파일이 있습니다. 아니, 스크립트가 아니죠. PHP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저만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SV 호스트라고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보면 두 가지 모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하나의 도커 이미지,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위에서 이제 얘기 드린 특수한 뭐 도메인 기반의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개별 사이트를 이렇게 각각 개별 사이트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드를 변경해주는 그런 이제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아래쪽에 제가 이제 소스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도커 이미지 컨테이너
관련된 것들은 위쪽에 요거 제가 이것을 요 URL을 제 채팅창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상단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5.6, 7.4, 뭐 8.2, 그 다음에 MySQL, 솔라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폴더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혹시나 뭐 자세한 부분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링크를 클릭을 하시든지 위쪽에 있는 폴더를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ySQL 도커 컨테이너는 앞에 이제 타임존 설정하는 것밖에는 제가 추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도커 파일을 가져와서 타임존 설정하고 한 가지 있다면은 그거 있네요. 뭐지? 우리 그 MySQL 서버 아무 인증 메소드인가요? 인증 메소드 부분을 옛날 기본 네이티브 패스워드 인증 방식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 기존의 오피셜 사이트를, 오피셜 이미지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제 시간권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이제 쓰지만, 그것과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번 다음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좀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제가 이제 저 도커 파일로 도커 이미지를 구성하는 부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한테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요. 검색 엔진 도커 컨테이너까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구성 파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파일 설명 부분은 가장 극한 게 이 도커 파일 부분일 건데요. 각각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해놨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권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경우에는 이제 시간권 부분도 무시 못해서 아예 도커 이미지를 빌드할 때 시간권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PHP 이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넣는데 노드.js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제 맥북을 쓰고 있었는데 맥북이 기본적으로 노드.js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미 도커 컨테이너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싶었는데, 최근에 아예 이제 이 노드.js 부분도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놨어요. 근데 리눅스 버전에서 이제 노드.js를 설치하다 보니까 노드.js가 12점 얼마인가 그래요. 설치되는 게. 근데 라라벨 같은 경우는 권장이 16점대인 걸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노드.js 사이트에서 이 최신 버전 LTS 버전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HP INI 부분에 설정을 조금 이제 추가를 했어요. 특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 업로드 사이즈, 그 다음에 업로드 파일 사이즈죠. 업로드 파일 사이즈하고 포스트 맥스 사이즈, 이 두 가지를 좀 수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업로드 사이즈는 업로드 파일 사이즈는 200메가, 그 다음에 포스트 맥스 사이즈는 250메가 최대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서, 안 그러면은 기존에 한 8메가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각각의 버전별 이미지에는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 8.2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디버거 설정. 엑스디버거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것은 지금 엑스디버거 3.0 버전, 그 다음에 아래쪽 것은 2.0 버전입니다. 5.6은 2.0 버전의 엑스디버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7.4부터도 그렇죠. 7.0 같은 경우에는 3.0 엑스디버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5.0는 아래쪽 내용으로, 그리고 7.0 이상은 위에 쪽 버전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구성 파일들을 이제 복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의 구성 파일들을 이렇게 아래쪽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 파일들을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한다는 것만 이렇게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도커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의 루트 폴더는 데브 홈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이렇게 이제 만들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개발 환경의 루트 폴더는 이제 데브 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버에서 도커 이미지 안에서는요. 그리고 마지막 커진 이제 마지막 쪽에 아마 이 코드가 있을 건데요. 이 코드는 여기 있는 이 아래쪽 코드입니다. 아래쪽 코드를 한 줄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그런데요. 이 코드는 이제 제가 두 가지 모드를 쓴다 그랬잖아요. 특수한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모드, 그 다음에 일반 개별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모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모드는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이트에서 enabled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이제 설정 파일의 이름을 보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exec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도커 컨테이너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해당 모드별 루트 폴더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런 코드를 넣어놨어요. 조금이라도 좀
한 단계를 좀 줄여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도커 파일에 이제 요 다른 부분은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SV 호스트에 보면은 그 SV 호스트라는 이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하고,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때 init이라는 부가적인 옵션을 이렇게 줬어요. 사이트를 이제 초기 실행을 합니다. 초기 실행을 하고 나서 우리 도커 파일에 아마 cmd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cmd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요 코드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cmd 부분에는 제가 아마 아파치 로그를 아파치 특히 에러 로그를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추가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에러 로그가 이렇게 이제 나오도록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V 호스트인데, 이 SV 호스트는 사이트 제 모드를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최초 한번 실행하는 거, 요 기능을 이 SV 호스트가 담당을 합니다. SV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개죠. 세 개의 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unlink라는 함수, 그 다음에 domain link라는 함수, 그 다음에 site link라는 함수, 이 세 가지 함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이제 뭡니까?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전달받은, 아까 뒤에 이제 위쪽에서 봤던 엔트리 포인트에서 봤던 init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전달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죠. 이 첫 번째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이렇게 다르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init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최초 실행한다 그랬어요. 아파치 웹서버 데모를 최초 실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파치 서버 데모를 이제 실행을 하고 아마 사이트즈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트즈 모드죠. 사이트즈 모드가 기본 실행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즈와 사이트 도메인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이트즈는 이제 개별 사이트 개발 환경 모드, 그 다음에 도메인즈는 도메인 기반의 특수한 사이트 개발 환경 모드,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각각 실행이 될 때 반대편 어떤 설정을 제거를 하고 그 해당 모드의 환경 설정 파일을 이렇게 이제 세팅해주는 그런 코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를 스타트하거나 아파치 웹서버 데모를 스타트하거나 스톱하는 그런 이제 코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포즈 폴더가 있는데요. 자, 이 컴포즈 폴더는 컴포즈 폴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폴더 안에는 아마 이제 domains.comp하고 sites.comp가 있을 거예요. 위에서 얘기 드렸던 두 가지 모드의 환경 설정, 특히나 이제 아파치 웹서버 데모에 우리가 가상 호스트 부분이죠. 가상 호스트 설정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아파치 이제 사이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도메인.conf는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냐면요. 도메인즈라는 제가 이제 그 폴더를 도메인즈라는 폴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고 도메인즈 안에 각각의 프로젝트 폴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각각의 프로젝트 폴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고 그 프로젝트에 있는 코드를 사이트로 가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뭐 www.abc.wd 뭐 이렇게 하든지 public.abc.wd 하든지 앞에 있는 호스트를 뭘로 바꾸든지 간에 해당 폴더에 그 우리가 뭡니까 다큐멘트 루트에 있는 그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어떤 특정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앞에 호스트명이 어떤 게 붙든지 간에 해당 그 다큐멘트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domains.conf에 들어가 있는 그 설정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그 로컬호스트 우리가 이제 웹브라우저에 제가 여기 띄워놨는데요. 보일 겁니다. 이렇게 로컬호스트라고 접속을 해서 들어갔을 때 보이지는 사이트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가상 호스트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보신 분들은요, 뭐 별 내용이 없다 이렇게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이렇게 참고 삼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 그 밑에 있는 코드, 코드라고 해야 되나?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설정 부분이 좀 봐둘 만한 게 좀 있지 않나? 제 딴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 서버 알리아스가 서버 네임하고 서버 알리아스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서버 네임은 별도로 이렇게 뭐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서버 알리아스 부분은 이렇게 별표.wd라고 이렇게 한손마 죄송합니다. 좀 옆에서 좀 인터럽트가 좀 있어서 자, 별표.wd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뭐죠? 여기에 보면 아까 여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호스트명, 그 다음에 도메인명, 그 다음에 분류명, 분류명이죠. 이렇게 했을 때 호스트명 아무거나, 그 다음에 도메인 기관명이죠. 기관명 아무거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WD로 끝나는 그런 이제 주소에 이제 별칭을 이렇게 이제 달아놨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별칭을 달아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그한 게, 여기 보시면은, 그 버추얼 호스트, 버추얼 다큐먼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버추얼 다큐먼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버추얼 다큐먼트는요, 우리가 그 폴리퍼스트 알리아스인가? 이 모듈을 우리 아파치 그 모드 모듈 있죠. 이거를
활성화시켜줘야만 됩니다. 이걸 활성화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패턴을 이용해서 다큐먼트 루트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것보다도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2는 우리가 이제 도메인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첫 번째 여기 이 알리아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아스의 첫 번째 별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부분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별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명이 되겠죠. 이 프로젝트 명 아래에 있는 퍼블릭이라는 다큐먼트 루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다큐먼트 루트를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디렉토리 설정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별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설정이고요. 이거는 여기에 와일드 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뭐죠? 이 폴더에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큐먼트 루트에 대한 폴더를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위의 설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80 포트, 우리 일반적인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설정이라면 아래쪽은 뭐 기능은 설정은 같아요. 설정은 같은데 HTTPS 프로토콜에 대한 설정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부분은 뭐 위에 거하고 다른 부분은 제가 이제 자체 서명한 키 설정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이제 domain.conf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위에 이제 그 도크 파일 보시면은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카피를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즈.con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이트즈라는 그 웹사이트 루트 폴더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루트 폴더 아래에 각각의 어떤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 안에 다큐먼트 루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위에 거하고의 차이점은 다큐먼트 루트를 뭡니까? 환경 설정 파일에 명기를 해두지 않습니다. 그냥 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URL에다가 URL에 뭐 public.abc.wd 뭐 shop.abc.w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했을 때 다큐먼트 루트 폴더는 퍼블릭이 되기도 하고 샵이라는 폴더가 다큐먼트 루트 폴더가 되도록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우리 다큐먼트 루트 폴더가 기존에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다큐먼트 폴더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기보다 아예 그냥 우리가 이제 접속 주소에서 다큐먼트 루트를 선택해서 들어가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 기존에 뭐 우리가 뭐 www라든지 html이라든지 퍼블릭이라든지 퍼블릭 html이라든지 다큐먼트 루트라든지 뭐 웹 루트라든지 www 루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미 알려져 있는 것도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개마다 다 설정을 해주기가 좀 번거롭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환경이 이렇게 오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이래서 아예 이 주소, 도메인 주소에 의해서 다큐먼트 루트가 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사이트즈.conf 같은 경우. 자, 뭐, 위에 거는 동일하게 로컬호스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부분, 그 도메인 저점하고, 도메인 저점 컴프하고 차이점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2, %1 이렇게 돼 있죠. 다큐먼트를 갖다가 우리가 그 접속하는 도메인 주소에 첫 번째 호스트 부분이 이제 최종 이제 다큐먼트 루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두 번째 도메인 우리가 이제 기관명이죠. 뭐 일반적으로는 기관명인데 우리는 여기 쓰는 이제 프로젝트명입니다. 프로젝트명, 예, %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구성을 해놓고 이 디렉토리 부분도 이렇게 이제 와일드 카드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주소에 따라서 다큐먼트 루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다큐먼트 루트가 선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는 뭐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컴프 파일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자, 볼륨 구성에서 보면은 이제 저 폴더 구성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자, 앱 홈을 기준으로 이제 서버 쪽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모드에 따라서 사이트즈라는 폴더, 그 다음에 도메인즈라는 폴더가 이 각 개발 모드의 루트 폴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루트 폴더 안에 프로젝트 폴더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솔라 부분은 요거는 제가 그냥 생략을 할게요.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한번 자세히 보거나 보시거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저도 이게 검색 엔진은 그렇게 잘은 모릅니다. 기존에 이제 유지 보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맞춰서 이제 설정해 놓은 것이지 아주 이제 깊이가 얕습니다. 그래서 아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노출. 제 개발 환경에서는 뭐 이미 알려져 있는 포트는 뭐 다 아시겠죠? 그 PHP 도커 컨테이너 쪽에서는 이제 80번, 그 다음에 443번, 그 다음에 뭐 마이스퀘일 쪽에는 3306 포트고, 아파치 솔라 같은 경우는 이제 8083 포트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8083 포트가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js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를 했는데, 다분히 이거는 이제 그 라라벨 이제 최신 버전 8점대, 그 다음에 9점대, 이때는 이제 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의 그 기본적인 포트가 5173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5173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0 포트가 이미 이제 막혔으면은 그 8080 포트를 이렇게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쓰잖아요. 관습적으로 써서 요 두 가지 포트를 이렇게 노출을 시켜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 환경을 활용을 할 때 뭐 다른 것들은 아마 대동소이할 거고요.
제 쪽에서 이렇게 이제 쓰는 명령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트 모드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SV 호스트, SV 호스트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그 모드가 사이트즈 모드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도메인 모드로 이렇게 돌렸을 때, 실행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실행할 때는 여기에 있는 아래 명령, 이 명령들이죠. 이 명령들을 실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커 컴포즈를 이용을 할 거고, 도커 컴포즈의 그 설정 파일은 docker compose.yml이라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 파일을 쓴다고 가정하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일에 파일명이 다를 경우에는 이제 -f 해서 파일명 적어주고 여기에 있는 이 명령들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docker compose.yml이라는 설정 파일을 사용한다고 보고 이 명령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이미 도커를 이용을 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개발하시는 분이나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명령이 아래 있는 이 그 명령이 특히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익숙한 부분일 거예요. 도커 컨테이너에 있는 이제 명령을 실행할 때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자, 도커 컴포즈 exec 그 다음에 웹이라는 제가 아마 그 별도로 제가 이제 도커 컴포즈.yml을 별도로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db라는 컨테이너와 그 다음에 웹이라는 컨테이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솔라라는 컨테이너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웹이라는 컨테이너에 있는 범위 호스트라는 이제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한 거죠. 스크립트 명령입니다. 이 스크립트 명령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한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명령은 개별 사이트를 개발하는 모드로 이렇게 이제 변경할 때 최초 그 도커 이미지를 실행을 했을 때는 이 명령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도메인 모드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SV 호스트, 도메인 모드,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다큐멘트 루트 부분입니다. 다큐멘트 루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이 그 다큐멘트 루트 변경하는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도커 파일에 도커 파일이 아닌가? SV 호스트에 보면은요, 요 다큐멘트 루트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우리 위쪽에서 봤던 domains.comp의 그 다큐멘트 루트 부분에 있던 퍼블릭이라는 부분, 그리고 디렉토리 설정 부분에 있던 그 퍼블릭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 적히는 내용으로 폴더명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대한 그 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어떤 개발 패턴에서 다큐멘트 루트가 기존에 제가 쓰던 패턴하고 안 맞을 때 다큐멘트 루트 폴더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을 시키면은 또
폴더 이름을 변경해 줘야 되고 이런 아주 작지만 그래도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으니까요. 아예 이렇게 모두 변경 시 이렇게 다큐먼트 루트를 변경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요 코드는 잠깐은 못 보겠습니다. 저 위쪽에 여기 있죠?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이 세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다큐먼트 루트 부분을 바꿔주고 있어요. 도메인즈 링크라는 도메인 링크라는 여기에서 전달받은 이제 인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큐먼트 루트를 바꿔서 환경 설정 파일을 이렇게 이제 저장하도록 이렇게 하고 심플 링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서버에서 특히나 라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티전이라는 명령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도커 컨테이너에 아예 터미널 접속을 해서 주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이제 주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뭐 우리 뭐죠? 그 라라벨의 세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일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 단독 프로젝트를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좀 유효한데, 저같이 이렇게 하나의 컨테이너로 여러 사이트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맞지 않아서,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제 서버 쪽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서버 쪽이란다. 뭐 컨테이너도 써보긴 하죠. 접근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하는 편입니다. 세일을 이용할 때는 뭐 그럴 필요 없죠. 세일을 이용을 해서 세일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면 우리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는 이제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준비가 끝났는데 저같이 이렇게 동시에 여러 도메인 사이트를 이렇게 이제 유지보수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앞에 도메인 유틸리티가 이렇게 이제 있어야 돼요. 그걸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전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도메인 유틸리티를 추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도메인 유틸리티 그러면은 커스텀 도메인을 이렇게 이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우리 이제 맥에서는 이제 DNS 마스크,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아클릭 DNS 프록시. 윈도우에서 보니까 다른 어떤 종류도 있긴 하던데요. 그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일단 이 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은 윈도우에서 작업을 하든 맥에서 작업을 하든 사이트 개발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리눅스에서도 리눅스 기반에 이렇게 쓰는 분들도 아마 DNS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아마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맥 아니면 윈도우에서 개발을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 중에
특별한 분들은 이제 리눅스를 쓰기도 하시던데, 일단 맥하고 그 윈도우 두 부분만 이렇게 맞춰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맥에 사용할 이제 DNS 마스크. DNS 마스크는 그 홈브리우를 이용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미 맥을 쓰시는 분들은 홈브리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는 이제 홈브리우 설치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이나 이미 알고 계신 분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S 마스크 설치는 이와 같이 브리우 인스톨 DNS 마스크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해주고 그 DNS 마스크 환경 설정을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DNS 마스크.conf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그 리졸버 있죠? 리졸버.conf DNS 리졸버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정하는 부분은 뭐 많으면 한 4줄 되네요. 그죠? 자, 홈브리우에 설치되어 있는 DNS 마스크 그 환경 설정 포트에 어드레스, 저희 경우에는 이제 WD로 끝나니까요. 어드레스는 /.wd/127.0.0.1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WD로 끝나는 도메인은 제 로컬 호스트에 커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그 설정을 이제 DNS 마스크.conf 이 부분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맥에 있으면은 아마 그 NKDR 디렉토리 만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마 있다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있으면 무시하시고 이렇게 그 리졸버 폴더 안에다가 WD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 WD라는 파일에 내림 서버 정보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WD로 끝나는, 아니죠. 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DNS 주소를 이렇게 이제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쪽에다가 이제 쿼리하겠죠, 그죠? 쿼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 파일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설정 부분이 아니네요. 자, 설정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맥에서 보면은 우리 그 서비스 데몬을 런칭하는 부분 있죠. 맥에서 이제 맥이 이렇게 부팅됐을 때 서비스 데몬을 이렇게 로딩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DNS 마스크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DNS 마스크를 실행을 하는, 로딩을 하는 그 스크립트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파일이 이 홈브리우의 DNS 마스크 폴더 안에 보면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P-리스트죠. 확장명이 P-리스트로 끝나는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갖다가 우리 그 런처 스크립트 파일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에 런처 데몬즈라는 이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줍니다. 자, 복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런처 CTL을 이용해서 이제 해당 그 P-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로딩을 하게 되면 해당 그 DNS 마스크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 이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실행이 안 된다는 거. 실행이 안 돼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DNS 마스크를 실행을 하니까 이 두 가지 옵션, 여기 마이너스 7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7이라는 옵션 하고요. 그 다음에 dnsmask.de에 있는 각종 컴프 파일을 로딩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제대로 이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 P 리스트를 열어서 이 두 부분을 지워주시면 돼요. 이 두 부분을 지워주시고 저장한 후에 이제 이게 실행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되면 뭐 앞에서 그 제가 이제 WT로 끝나는 도메인 주소에 대해서는 이 DNS 마스크에 쿼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핑 해보시면요,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는데 도메인 주소가 없는데도 우리가 뭐죠? 핑 테스트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돼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 터미널에서 지금 이제 윈도우인데요. 윈도우에서도 뭐 동일한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DNS 마스크는 아니지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는 아클릭 DNS 프록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클릭 DNS 프록시는 아래쪽에 여기 사이트에서 이제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치 파일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 설치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서비스 데몬에 서비스를 등록이 될 겁니다. 서비스를 등록이 되고 아마 서비스가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해주면 되느냐 하면요. 우리 앞에서 WT로 끝나는 그 도메인에 대해서 이 아클릭 DNS 프록시가 도메인 서비스를 해주도록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윈도우하고는 네임 서버 커리하는 부분이 좀 들리죠. 맥하고는요. 그 네임 서버 설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까지는 네트워크 어댑터에 IPv4 그 속성에서 이렇게 설정해 준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글로벌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설정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네트워크 어댑터에 그 IPv4 그 속성 부분에서 이렇게 그 네임 서버 설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자동으로 DNS 할당으로 돼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도메인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마 그게 설치가 되고 나면 아클릭 DNS 프록시 그 UI라는 요 메뉴가 아마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메뉴가 안 보이시면 설치하신 후에 이제 검색, 우리 작업 PC의 검색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검색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파일 메뉴에 보시면요, 오픈 아클릭 호스트즈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호스트 파일을 이제 여는 거죠. 호스트 파일을 열어서 맨 아래쪽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맞나? 아니구나. 하나 추가했네 제가.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마우스 부분을 커서 갖다가 보입니다.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여보세요? 예, 마우스 커서 잘 보입니다. 그렇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자, 이 부분만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후부터는 WD로 끝나는 도메인에 대해서는 다클릭 DNS 프록시가 이제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나를 추가를 해놨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저장하시면은 아마 그 DNS 프록시 서비스 데모를 재실행할 거예요. 만일에 재실행이 안 된다 싶으시면은 우리 그 액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리스타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액션이라는 메뉴에 리스타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아마 위 내용이 반영이 돼서 서비스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줘야 될 게 이제 네트워크 어답터 부분에 DNS 설정 부분입니다.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11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윈도우 11을 사용하려고 있는데 아마 그 윈도우 10, 윈도우 8에 따라서 화면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해당 그 네트워크 어답터에 그 IP 설정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한번 설정을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자, IP 설정 부분에서 그 중에 이제 DNS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설정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게 자동으로 할당되도록 해놨을 거예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127.0.0.1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문제없이 이제 도메인 서비스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은 개발하는 데에는 이제 지금부터 어떤 사이트를 개발하든지 최소한의 어떤 전환 시간을 주고 들여서 이렇게 개발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개발하는데 상당히 좀 편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환경 설정은 마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그 뭐지? 비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라라벨 이제 그 최근에 이제 8점대, 9점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를 이용해서 이제 뭡니까? CSS라든지 그 다음에 블레이드 편집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출력이 되도록 해주잖아요. 이게 상당히 편리한데 얼마 전까지 이게 제한테는 이제 그림이 떡이었어요.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에러가 나서. 그때 우리 이현성님 그 강의 있었잖아요. 그 강의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이 돼서 세일 부분에 저런 부분이 있었어?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세일이 아니더라도 나는 저 부분이 있었는데, 심지어 맥에서 별도로 로컬에 노드.js가 깔려 있고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노드.js를 이용해서 비트를 실행을 하는데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저한테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어서 필요하면은 런 빌드 해서 이렇게 빌드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또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게 그래서 크게 이렇게 쓰지 않다가 이거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세일 부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세일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적용을 해도 에러가 해소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좀 해보다 보니까 요런 코드를 추가를 해보라 라고 돼 있더라고요. 뭐 여기서 보면은 그 서버 부분 서버 설정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 세일 부분에 보니까 서버 이 부분과 이제 이 부분이죠.
요 부분까지, 요 부분도 아니고, 저 뭐죠? 호스트까지만 설정이 되어 있고,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임의로 넣었습니다. 요 부분이 아마,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에러가 해소될 거다 하는데, 저한테는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요거를 추가하니까 이제 맥에서도 이제 정상 동작을 하더라고요. 비트의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실행을 해서 상당히 흡족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입 부분은 안 했을 때입니다. 안 했을 때고요. 이 부분이 이제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실행된 부분이에요. 차이점을 보시면은 이 네트워크 부분이 여기는 네트워크 부분이 없고 여기는 네트워크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요 가장 큰 핵심은 요거였어요. 요거는 뭐 HTTPS 프로토콜을 아예 이제 끄는 부분이죠. 안 쓰겠다라고 이제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린 거고, 이거는 뭐 안 쓰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이 문제였어요. 서버의 호스트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이 툴은 어디지? 비트의 그 호스트 부분, 서버의 호스트 부분을 찾아가시면은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는, 그 수신 IP, 그 비트에서 그 요청을 이제 수신하는 IP를 어디로 하겠느냐? 로컬호스트로 할 거냐? 안 그러면은 0.0.0.0으로 해서 도로는 그 특정 IP가 아니라 도로는 모든 IP 대상으로 수신을 할 거냐, 요걸 지정을 하는데 0.0.0.0을 지정을 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0.0 아니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설정을 해줬어요. 요걸 설정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부분이 이제 잡히고 그 오류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그 제 로컬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네. 예.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잠깐만요. 아직 제가 이거 쓰는, 잠깐만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바꾸는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겠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어, 잠깐만요. 제가 일단 껐습니다. 예, 예. 다시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제 그 PHP 스토어 마이민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그 점검을 하느라고 이렇게 그 하다가 보니까 이 맥에서는 잘 됐는데 윈도우에서는 이상하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코드 포트 조금 부분을 확대해 하나 주실 추가를 수 했어요. 있을까요? 예? 코드, 그러니까 예, 에디터 화면을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혹시 그 뭐 컨트롤 플러스나 뭐 이런 게 아마 확대 키일 낮추 키일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맥인가요? 맥이면 잠깐만요. 맥이면 커맨드 플러스 않을까 싶은데 아하, 혹시 여기 아니고 윈도우입니다. 윈도우인가요? 그럼 컨트롤 플러스래요?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뭐 채팅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폰트 크기를 조금 더 네, 크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좀 화면을 줄이면 어떻습니까? 아, 예, 좀 글씨가 커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네. 그 창을 좀 줄였습니다. 아, 예. 어차피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포트를 추가하고 HTML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포트를 추가를 해줬고요. 자, 포트를 추가를 하니까 어, 좀 문제가 해소가 됐어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비트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실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러가 없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공유를 좀 다른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제가 이게 디스코드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은 그 제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실행을 해서 어, 그 접속한 화면입니다. 접속한 화면인데 그 앞에 우리 그 컴퍼 그 가상호스트 설정하는 부분에 제가 로컬호스트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로컬호스트 부분에 이제 들어왔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화면이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PHP 스톰에서 띄워놓은 사이트는 이 사이트인데요. TLK라는 사이트입니다. 잠깐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 비트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실행이 되고 있고 어, 이 부분은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 뭐죠? 콘솔 부분에 검사에서 콘솔 부분에 그 에러가 이렇게 찍히질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안 나왔을 때는 요거 잠깐 꺼볼게요. 어, 그냥 나와버리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요거를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이미지가 엄청 크게 나오고 CSS가 깨집니다.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트즈라는 폴더 사이트즈라는 그 모드를 이렇게 이제 실행을 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뭐 샵이라든지 어, 뷰 테스트라든지 뭐 기타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각각의 다큐멘트 루트 폴더가 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간 건 아닌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여기 이제 들어가 보셨을 때는 public.dlk.wd잖아요. 그죠? 여기 샵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퍼블릭이네요. 뭐, 다른 게 없을까요? 다 퍼블릭으로 해놨는가 보네. 다 퍼블릭으로 해놨네요. 음, 사이트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이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퍼블릭으로 다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잠깐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앞에서 그 아클릭 DNS 프록시를 이용을 해서 그 제가 이제 WD로 끝나는 그 도메인 설정을 해놨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뭐 DNS 마스크를 이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핑해서 이것도 좀 작게 할까요? 핑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abc. 그 bbc.wd라는 이런 이제 도메인은 없는데도 이렇게 그 WD로 끝나는 것은 제 로컬 호스트로 그 쿼리를 날리게 돼 있고 그 쿼리 날리면 그 쿼리가 들어오면은 DNS 프록시나 DNS 마스크가 받아서 우리 그 도커 컨테이너의 아파치 웹서버 데몬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사이트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저같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늘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 환경이 좀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유, 아유, 너무 많이 시간을 뺏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준비하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예. 그 깃허브에 자료까지 자세하게 이게 다 정리하셔가지고 정말 좀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이런 또 소중한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